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관계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의 뜻을 보면 관계사의 관은 관계할 관, 개는 매다, 이어매다의 개를 쓰고 있는데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문장을 그냥 엮어주는 게 아니고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저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부사를 배울 텐데요. 예문 몇 개로 이 관계사를 모두 마스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예문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독해를 많이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부터 보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바로 이 콤마, 쉼표가 있다는 건데요. 선행사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할 때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하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 해석하면 된다고 일부 문법책에서 가르쳐주긴 하는데요.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못 씁니다. 이 말은 이제 관계대명사 what과 that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레벨 4로 갔을 때 다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나 토익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이제 문제들인데요. 이제 이것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죠. The professor asked me a question which was very confusing. 교수님은 물었다,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매우 헷갈리는 질문을 했다. 이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which가 어떤 원래는 뭐 it was 같은 대명사가 있었을 텐데 이걸 대신하고 생략을 하고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했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e professor asked me a question, which was very confusing 이라는 문장입니다. 둘 다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굳이 뭐 구분을 하자면 교수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매우 헷갈렸다라고 해석을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장을 풀어보면 The professor asked me a question,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어려웠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문장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컴마가 있고 컴마가 없고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석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밑에 거를 보면 I wrote an email to Mickey, who usually answers me right away. 나는 이메일을 썼다, 미키에게. 어떤 미키냐면 내게 바로 즉시 대답을 해주는 미키에게 이메일을 썼다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 wrote an email to Mickey, 컴마가 있죠? Who answered me right away. 나는 미키에게 이메일을 썼다. 그리고 미키는 나에게 바로 답을 줬다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이제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점을 보면 이 미키는 바로 나에게 답을 주는 미키에게 이메일을 썼다는 거고 밑에 컴마가 있었을 때는 이메일을 썼고 미키는 바로 나에게 답을 줬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문과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풀어서 써보면 I wrote an email to Mickey, and he answered me right away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도 비슷하고 위에 건 아예 같고 하는데요. 그럼 이럴 거면 뭐하러 따로 쓰냐 하는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이때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which가 어떤 한 단어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구나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I passed my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 나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 which가 뜻하는 것은 앞에 거 다예요. 이 드라이빙 테스트를 합격했다는 것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유용한 거죠. 이 전체를 which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Her grandmother passed away last week, which made her sad. 그녀의 할머니는 지난주에 돌아가셨다 하고 하고 which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슬프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이 전체 앞문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 he is studying to be a doctor, which is difficult.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어렵다. 뭐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겠죠. 이때 컴마가 있는 겁니다. The students tried to solve the problem, which was impossible. 그 학생들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컴마하고 이 which가 가르친 거, which는 불가능했다는 건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hich가 대변하는 것은 바로 to solve the problem이겠죠. My best friend is rich, which unfortunately I'm not. 내 절친은 부자이다. 근데 which 하게 불행하게도 나는 rich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ich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이 rich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이렇게 문장 전체, 앞에 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 이제 컴마를 쓰고 which를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해석을 지금 잘하시면 되지 이걸 나중에 라이팅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라는 걱정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말 자체가 좀 헷갈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 전치사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다는 건데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key is my best friend. I went to the movie with him. 이라는 문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키는 내 절친이다. 나는 영화를 보러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건데요. 이 두 문장을 합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공통분모는 미키와 with 힘이겠죠. 그래서 나랑 영화를 보러 갔던 미키는 내 절친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키가 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옵니다. 그리고 I went to the movie with까지 오고 이제 힘은 이제 빠지겠죠. Him is my best friend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키인데 어떤 미키?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던 그 미키는 내 절친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라이팅이나 어디서나 이 whom보다는 그냥 무조건 who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whom이 나올 거야 아마. 근데 who가 와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Mickey with whom I went to the movie is my best friend 라는 문장인데요.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이때 이제 with him 할 때 이 with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whom 앞으로. 그래서 Mickey with whom I went to the movie is my best friend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목적격, 우리가 첫 번째 관계사 배울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whom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ickey, I went to the movie with is my best friend 해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whom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문법 문제 단골로 출제를 하니까 연습을 통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예 없어요. 그냥 다. 어떻게 말하냐면 I went to the movie with my best friend, 하고 그냥 미키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절친이랑 갔다 미키랑 이렇게 말할 때는 문장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법 책에서는 문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문장들이 이렇게 소개가 될 거예요. 다음은 원어민이 들으면 또 이상한 표현들이겠지만 이런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ickey is the man. I have been looking for him. 미키는 바로 그 남자이다. 나는 그를 찾아왔다. 원해왔다. 뭐 이런 말인데 이때 공통분모는 the man과 이 힘입니다. Mickey is the ma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미키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내가 찾아온 남자이다랍니다. 이때 이제 힘이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죠. whom. 이때 whom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for라는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소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환이 되어 있다면 이 whom은 생략이 불가능해집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Mickey is the man for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looking까지 되는 거죠. 조금 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를 복습을 해보면 Mr. Bell is someone. Mr. Bell은 그 누군가이다. I'm very familiar with him. 나는 그에게 익숙하다. 라는 문장을 합쳐볼 거예요. 이제 someone과 이제 힘이 공통 분모인데 Mr. Bell is someone whom I'm very familiar with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줄 때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힘은 이제 빼주는 거죠.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whom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Mr. Bell is someone I'm very familiar with 해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with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whom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Mr. Bell is someone with whom I'm very familiar 라고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이때는 whom이 생략이 안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The story was in today's newspaper. 그 이야기는 오늘 신문에 있었다. You talked about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The story와 it이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다라는 말을 할 건데 이때 the story 하고 which you talked about 해도 되고 아니면 about which you talked was in today's newspaper입니다. 이때도 이제 about이 관계대명사 앞에 오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About which you talk was in the today's newspaper 이고요. 만약에 the story which you talked about was in today's newspaper라고 하면 말이 좀 꼬였네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 너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뉴스페이퍼에 나왔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위치만 있고 전치사가 뒤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는 이 위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영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교과서 앱으로 문장을 좀 여러 가지 비슷한 문장, 같은 난이도의 문장들을 여러 개 보시면 좀 더 감이 생기실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전치사 목적어의 예문인데요. This is the house which my grandparents used to live in. 이것은 그 집이다. 어떤 집이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위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in the house 이랬을 텐데 이 house가 이제 빠지고 이 house 대신에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어줬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위치가 생략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in이 앞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소환이 된다면 이때는 위치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놓아둬야 합니다. 다음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what은 매우 간단합니다. what은 이제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what은 이제 풀었으면 the thing which였고 the thing이 그냥 선행사인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간접 의문의 의미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at 다음에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가 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Did you understand what you said? 너는 이해했니?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을 이해했니? 라는 문장인데요. 이것을 풀었으면 the thing which라고 해도 말이 돼요. 너는 이해했니? 것, 어떤 것, 내가 이야기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you know about him is not true. 너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Honesty is what my parents like. 정직은 이다, 뭐다, 뭐뭐 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Mickey gave me. 미키는 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뭐뭐 하는 것을 I wanted to have.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 다음에 what하고 주어 동사의 모양이 왔다고 했는데
what I said. what 주어 동사가 됐죠. what you know. what 주어 동사. what my parents like도 주어 동사.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모양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구실을 하는 이제 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어 따위의 일부 외국어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이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끄는 절 속에서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석이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자, when은 선행사가 the time, the day, the month처럼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것,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할 때 when이 오는데, 이 두 문장을 볼게요. Mickey knows time. Mickey는 그 시간을 안다. The store opens at that time. 그 어떤 가게가 그 시간에 문을 연대요. 그래서 the time가 at that time이 있는데, 문장을 합쳐서 미키는 그 가게가 언제 문을 여는지 안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때는 Mickey knows the time까지 하고 이 문장을 두 개 합쳐줄 거잖아요. the time이라는 이제 그 시간, 때를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when을 데리고 와서 when the store opens이 옵니다. when으로 이렇게 문장을 두 개 붙여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끄는 절에서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끄는 절이 when이 이끄는 절이 이거예요. when the store opens. 근데 at that time 이걸 대신해서 이제 when이 온 거잖아요. 근데 at that time이라는 문장을 이 the store opens at that time이라는 문장을 보면 이 at that time이 하는 역할이 부사예요. 부사구예요. 얘는 그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고 이제 at으로 at that time이 그냥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다음 문장은 I remember the first day. 나는 기억한다 그 첫날을. I went to an American high school. 나는 미국 고등학교에 처음 갔다. 미국 고등학교에 갔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나는 미국 고등학교에 갔던 첫날을 기억한다라고 문장을 합쳐줄 거예요. 이때도 I remember the first day 하고 어떻게 합쳐줄 거냐. The first day가 시간을 나타내 주는 애니까 when이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냥 뒤에 문장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where와 wh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The lab is the place. 실험실은 그곳이다. 연구실이라고 해도 돼요. 그곳이다. We used to spend a lot of time in that place.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곤 했다. The place와 that place가 지금 공통 분모예요. The lab is the place where we used to spend a lot of time. 실험실, 연구실이 장소이다. 어떤 장소냐면 문장을 합쳐줄 건데 얘가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re라는 풀을 가지고 와서 where we used to spend a lot of time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ere이 이끄는 절에서는 where이 이끄는 이 절에서는 부사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면 in that place가 부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where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이 the place도 그냥 생략 가능합니다. The lab is where we used to spend a lot of time이라고 이제는 작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This is the city. We got married in this city. 이곳이 그 도시이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the city와 in this city가 지금 같은 공통 분모인데요. This is the city where we got married. 그래서 where 장소 똑같죠? 우리가 결혼한 장소이다 해서 where를 가지고 두 문장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why는 the reason만 나오면 되는데요.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이유이다. I went to an American college for this reason. 나는 이 이유로 미국 고등학교에 갔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대학교를 간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합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this is the reason 하고 reason 다음에는 무조건 why 와야 됩니다. Why I went to college for this reason은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은 이제 해석하는데 he was late. 그는 늦었다.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그 이유를 아니? 라는 문장인데요.
너는 그가 늦은 이유를 아니?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때는 do you know the reason 하고 why를 넣어주고 why he was late. 그가 늦은 이유를 아니? 라는 문장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성인 고등학생 이상 영어 강좌를 보시면 뭐 부사 관계부사 다음에서 주어 동사가 옵니다.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지금은 그게 헷갈릴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기본 문장으로 해석하는 데만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place니까 where가 왔고 reason이니까 why가 와서 이 두 문장을 합쳐줬다고 하는 게 이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관계부사 ho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는 조금 달라요. how는 왜 다르냐면 how랑 the way, how를 또 다른 말로 하면 the way인데 얘네들은 the way how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처럼 the reason why 이렇게 안 되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Show me the way. 나한테 그 방법을 보여줘. He fixed the computer in this way. 그는 컴퓨터를 이 방법으로 고쳤다라는 문장입니다. The way하고 this way죠. 그래서 그가 컴퓨터를 고친 방법을 좀 나한테 보여줘라는 문장으로 합쳐주고 싶어요. 얘네 둘을. 그러면 Show me the way he fixed the computer 또는 Show me how he fixed the computer입니다. 이때 두 개는 합쳐지지 않아요. 그 문제는 당연히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Show me the way how he fixed the computer 해서 붙여줍니다.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고요.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너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Can you tell me? 문제를 합쳐줄 거예요. How you solved the problem? 너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또는 Can you tell me the way you solved the problem? 너가 문제를 푼 방법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의미는 같습니다. How 또는 the way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 문장 사이에 이거 진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는 Can you tell me죠. 그리고 이제 how는 이 직접 의문문이 아니고 간접 의문문입니다. 직접 의문문 안에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인데 이럴 때는 how 원래는 이제 직접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간접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의문사 how 주어 동사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레벨 4에 가서 좀 더 다른 문장들을 보시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다음으로 복합 관계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석에 집중하시고요. 의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I will believe whatever my mom says. 나는 믿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믿을 것이다. 그래서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you eat, it is on the house. 너가 무엇을 먹든지 이것은 내가 내겠다. It is on the house. 그냥 우리가 내겠다. 우리가 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Whoever wrote this poem seems to be genius. 이 시를 누가 적었던지 간에 그 사람은 천재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I respect whomever you support. 나는 존경한다. 너가 누구를 서포트 하든지 간에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You may take whichever you like. 너는 가져가도 좋다. 너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He will support whichever candidate wins. 그는 지지할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후보든지 간에 이기는 후보자를 서포트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에만 그냥 집중을 하세요. 다음은 You may leave whenever you wish. 너는 떠나도 좋다. 너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Whenever he leaves the house, he always takes an umbrella. 그가 집을 언제든지 그가 집을 떠날 때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군요. 그가 집을 떠날 때마다 그는 항상 우산을 챙겨간다. 예, 이렇습니다. 저도 한국말을 해석할 때 헷갈려요. Take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간에 가져가라. 너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 Whatever he says, they won't believe him.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를. They will be successful
wherever they go. 그들은 성공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How hard he tried, he couldn't control his anger. 이거 however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수업 끝내고 나서 집 앞에 뭐 모니터나 이런 데다가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사전 찾아가지고 뜻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however를 모르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however가 그러나라고만 아는데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how hard he tried. 그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he couldn't control his anger. 그는 그의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할지라도. How much they earn, they won't be satisfied. 그들이 얼마를 벌지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however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꼭 외워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관계사, 관계부사까지 배워봤는데요.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관계사 1 비디오와 관계사 2에서 배웠던 이 예문 몇 개로 마스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해로 일단 많이 접해보고 시험 보셔야 하는 분이라면 문제를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 분들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 포기하기가 좀 쉬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대로 할 거면 이제 기초 문법을 탄탄하게 다져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찰리 영어 공작가 계속 공부해 주세요.